우리 인간은 600만 년 동안 진화해왔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디자인적 결함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우선 인간의 눈에는 작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사각지대는 아주 작습니다. 시신경이 눈의 뒤쪽에 있는 망막의 표면을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죠. 시신경은 눈과 뇌를 연결해서 우리의 뇌가 처리할 이미지를 전달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신경이 있는 곳에는 광수용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 수용체는 빛을 감지해주는데 이 수용체 덕분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용체가 없다면 눈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뇌에 어떤 신호도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는 광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작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눈이 완벽하게 디자인되었다면 우리 눈은 문어와 비슷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생명체들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인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문어의 시신경은 망막 뒤쪽에 놓여 있죠. 신경이 언제가 되었든 눈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서 사각지대를 만드는 그 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약 6,500만 명의 미국인들은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진화 때문입니다. 개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과거에는 네 발로 걷곤 했습니다. 우리가 손과 무릎을 사용해 걸었을 때 척추의 곡선은 꽤 완벽한 모양이었고 안의 모든 장기는 편안한 상태였다고 해요. 때문에 등에는 어떤 압박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을 아끼기 위해서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하였습니다. 음식을 찾는 게 점점 더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두 다리로 걸을 때 사람들은 힘을 25%나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에는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족보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척추가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다른 장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몸의 기둥이 되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척추가 완전히 곧다면 우리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척추는 곡선이 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허리에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가신 허리 문제를 없애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 네 발로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될 거예요. 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발에는 뼈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뼈가 많은 이유는 뼈가 있어야 우리의 유인원 조상들이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에 매달려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서지기 쉬운 뼈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데 이는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얼마나 자주 다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디자인되었다면 우리의 발은 타조의 발처럼 생겼을 거예요. 타조의 뼈는 훨씬 더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뒤로 젖힌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사실 발목 관절이에요. 덕분에 타조는 덜 다치고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다면 올림픽을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전 본방사수를 할래요. 자, 이번에는 치아입니다. 인간의 치아 또한 완벽과는 거리가 멀죠? 치아 관리에 드는 돈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동물도 우리처럼 치과를 다니지 않아요. 게다가 일단 치아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빠지면 새로운 치아는 나지 않습니다. 상어는 그렇지 않아요. 상어는 셀 수 없이 많은 치아가 있습니다. 어떤 상어종은 2주마다 새로운 이빨이 생기고요. 캥거루의 이빨 또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만약 우리가 완벽하게 디자인되었다면 이 통통 튀는 친구들과 같은 일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캥거루는 일단 이빨이 마모되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뒷니는 앞으로 이동하고요. 이게 유일한 치아 문제는 아니에요. 입이 너무 붐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입이 꽤 큰 편인데도 말이에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극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턱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점점 더 넓어지고 짧아져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사랑니를 위한 공간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사랑니는 사람들이 음식을 분해할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요리하고 가공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랑니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사랑니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에스키모인이지만 약 25%의 사람들만이 현재 사랑니 4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릎도 꽤 비현실적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일 겁니다. 두 개의 거대한 레버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미 꽤 위험한 상태죠. 무릎은 앞이나 뒤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구조가 아닙니다. 축구나 럭비와 같은 많은 종류의 스포츠에서 상대의 무릎을 옆에서 치는 게 금지된 규칙이 많은 이유예요. 우리의 새로운 운동 습관에 더 적합하게 무릎을 개조한다면 이 경첩 같은 무릎의 메커니즘은 볼과 소켓으로 대체하면 될 거예요. 우리의 어깨와 엉덩이 구조와 비슷한 모양이죠? 동네 사람들,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네, 고양이와 개처럼 어떤 사람들은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움직임은 웨이근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근육 덕분이에요. 독립적으로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파티에서 멋진 트릭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디자인적 결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인간의 후두는 완전히 잘못된 곳에 있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기도, 음식이 타고 내려가는 길인 식도는 같은 공간에서 열립니다. 이 공간은 코와 입에서 후두까지 이어집니다. 침을 삼킬 때마다 후두 위에 작은 이파리 모양 뚜껑은 닫혀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죠.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항상 충분히 빠른 것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먹는 동안 이야기를 한다면 음식이 미끄러져 실수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원하지 않으시겠죠? 고래의 후두는 훨씬 더 현명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입에서 멀리 떨어진 분수공의 위치에 있거든요. 만약 사람들이 코 속으로 후두를 옮길 수 있다면 두 개의 관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례가 들릴 위험도 없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고래 친구들처럼 대신 노래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코에서 진동을 발생시켜서 소리를 내는 거죠. 이렇게요. 이 소리가 더 낫지 않나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갈비 좋아하시나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번 갈비는 그런 갈비가 아닙니다. 인간 중 몇몇에게는 추가적인 13번째 갈비뼈가 있습니다. 이 갈비뼈가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에서 3%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뼈는 절대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런 갈비뼈가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양쪽에 경추 갈비뼈가 있고요. 맹장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유용한 박테리아가 맹장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유를 제외하고는 맹장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단점은 맹장에 염증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맹장은 대부분의 녹색 식물에 들어있는 셀룰로스를 소화시키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과거 사람들의 식단에 고기는 없고 주로 식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장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혈액은 동맥이라고 하는 얇은 관을 통해 심장에서 몸의 모든 조직으로 전달됩니다. 혈액은 하나의 큰 동맥을 통해 팔과 다리로 흐르죠. 팔의 경우 이 동맥은 이두박근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리에서는 허벅지 앞쪽에 존재하죠. 하지만 등에도 피가 필요해요. 그리고 몸 뒤쪽에는 큰 동맥이 아니라 더 작은 동맥이 가지를 뻗어서 뼈와 신경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배치는 인간들을 결함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팔과 다리가 저리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아쉽죠? 상완은 어떨까요? 팔꿈치를 보세요. 여기에선 동맥의 가지가 척골신경이라는 것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거나 상완골 뼈에 찔 때 팔이 마비되고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고치려면 우리 몸 뒤쪽 어깨뼈 근처에 큰 동맥이 하나 더 깔아야 할 거예요. 이렇게 혈관을 하나 더 놓는다면 혈액이 더 직접적으로 흐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팔과 다리가 잘못된 곳에서 부딪힐 때 마비되는 것도 막아줄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비록 꼬리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겐 여전히 꼬리뼈가 남아있죠? 우리의 유인원 조상들에게 꼬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높은 나뭇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점프를 할 때 균형을 잡기 위해 꼬리를 사용했죠. 이제 우리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더 이상 그렇게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지 않을 거예요. 꼬리의 공식적인 이름은 미골인데요. 이 뼈는 쉽게 골절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뼈는 그저 디자인상의 문제로 남게 되었어요. 연구자들 역시 이 뼈를 없애면 자세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만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난 친구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색깔 같은 한 가지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정보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친구를 만난 장소, 그때 했던 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세부 정보를 포함한 기억들이 함께 저장됩니다. 평균적으로 미래의 수명은 10일입니다. 미래는 혀에 있는 감각세포의 군집입니다. 표면에 더 가까운 미래는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혀를 대인 후에 다시 맛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 이론에 따르면 데자뷰는 일종의 두뇌 처리 지연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뇌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건 뇌가 2번 같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전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처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굉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귀나 턱을 긴장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귀에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씹고 있을 때 큰 소리를 줄여주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근육을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굉음이 납니다. 손가락 끝은 민감하지만 입술보다 수백 배는 덜 민감합니다. 우린 온갖 종류의 파편을 들이마십니다. 70만 개의 피부 조각도 포함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말이죠. 수면 놀람은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경련입니다. 비렘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움직임이요. 몸이 떨어지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론들 중 하나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두뇌는 근육이 이완되는 걸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로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 긴장시킴으로써 보호하는 거죠. 공감각은 사람들이 음악을 맛으로 느끼고 색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특별하고 드문 능력입니다. 2,000명 중 1명만이 공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는 일부 사람들에겐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의 사람들이 동시에 양쪽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반면 22%는 한 번에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양이와 공통점이 있었던 조상인간들로부터 물려받은 약한 잔재 근육을 사용합니다. 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피부 아래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멍이 듭니다. 작은 혈관들이 뭉개지고 일부 혈액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엔 멍이 붉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액에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라색, 녹색, 노란색, 심지어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회색이 됩니다. 땀 자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불쾌한 냄새는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땀이 몸의 모공에서 나올 때 박테리아는 그것을 산으로 분해합니다. 대부분의 데오드란트가 하는 일은 실제로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의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주 흑백으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흑백 TV를 봤기 때문이죠. 블루치즈는 꿈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 껍질은 새로운 인간의 뼈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될지도 몰라요. 계란 껍질은 탄산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뼈에도 있는 것입니다. 기내식은 지상에서 먹는 것과 맛이 다릅니다. 기내의 건조함과 압력 때문에 미래의 민감도를 30%까지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짜고 단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콧구멍은 항상 같은 효율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숨을 쉴 때 콧구멍 하나가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 2시간마다 교대합니다. 침 없이는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는 다른 맛을 인식하는 화학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맛이 분자에 결합하기 위해 약간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이 녹일 수 없는 것은 맛볼 수 없습니다. 뇌는 실제로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 센터는 있지만 통증 수용기 자체는 없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뇌 주변의 신경, 조직 그리고 혈관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 한 가닥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캔디바 2개의 무게 정도예요. 발톱은 노출이 많고 자주 사용되는 손톱보다 거의 4배 더 느리게 자랍니다. 분명히 눈이 빨갛게 나온 사진이 몇 장 있을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우리 눈은 그런 빛의 유입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동공은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빛이 맥락막의 붉은 혈관에서 반사됩니다. 맥락막은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눈 뒤쪽에 있는 조직층입니다.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몸은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신체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교근은 무게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근육입니다. 나머지 턱 근육과 함께 어금니에서 90kg, 앞니에서 25kg의 힘으로 치아를 닫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특수 화학 자극제를 생성합니다. 그것이 눈 속의 특별한 분비샘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죠. 코는 최대 5만 개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고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란선 쌍둥이를 제외하고요. 이 냄새는 부분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또한 식단, 위생, 그리고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눈을 먹는 것은 수분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이 눈을 물로 바꾸기 위해선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눈은 약간의 수분을 공급할 뿐입니다. 만약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눈을 먹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서 있는 동안 시간당 100에서 2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앉아있는 것은 키, 몸무게, 성별, 나이에 따라 60에서 130칼로리를 소모하고요. 브레인 프리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뇌가 너무 차가운 것을 빨리 먹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속눈썹의 주된 목적은 눈을 보호하고 공기 중에 모래, 습기, 먼지 그리고 잔해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속눈썹은 날아오는 곤충과 같은 것이 눈에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깜빡임 반사를 촉발시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또한 눈물점에 박힌 작은 입자나 파편을 씻어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눈물점은 눈꺼풀에 있는 작은 구멍입니다. 바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죠. 눈썹은 땀이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눈썹의 피부와 뼈의 모양이 함께 작용하여 땀이 얼굴 옆쪽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우린 동물기에서 가장 빠르거나 강하거나 크진 않지만 장거리 달리기에선 최고입니다. 우리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은 땀을 통해 과도한 열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래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오랜 시간 동안 동물을 쫓으며 사냥했습니다. 결국 더 작은 생물들은 지쳤어요. 5가지 기본 감각은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수용 감각이란 몸이 신체의 다양한 부분과 그 위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팔이 등 뒤에 있어도 거기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문어였다면 그걸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어는 팔이 보이지 않으면 팔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열 감각은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평형 감각은 균형 감각입니다. 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통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인식 감각도 있어요. 덕분에 시간 경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훨씬 더 많은 감각이 있습니다. 전기장 감지 능력, 자기장 감지 능력 등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혀에 있는 작은 돌기들은 서유두입니다.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곽유두, 엽상유두, 용상유두, 사상유두죠. 마지막에 사상유두를 제외하곤 모두 미래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혀의 촉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손힘의 50%를 제공합니다. 간은 많은 일을 하고 500개의 개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최대 1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 때와 같은 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이 드는데 7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다면 이 시간은 짧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심장은 여러분의 주먹 크기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1만 5천 번 뛰고 약 7,570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양손으로 똑같이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입안에서 혀를 코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보세요. 약 3분의 1의 사람들이 한쪽 눈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요? 농담을 하면서 장난스러운 신호를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양쪽 눈썹을 따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드물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면 아직 그에 상응하는 근육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연습할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 눈썹을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고 다른 눈썹을 위아래로 올리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쪽 눈썹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썹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나요?
이 간단한 도전은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비록 과학자들이 이 테스트가 건강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지 여부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근육과 심장이 충분히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이나 무릎에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아마도 운동을 시작할 때일 거예요. 팔을 뻗어서 발꿈치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반지를 놓고 손바닥을 뒤집어 보세요. 만약 반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드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발꿈치를 쉽게 핥을 수 있거나 엄지손가락을 팔뚝에 댈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소수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요. 이런 증상을 과가동성이라고 합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마치 뱀처럼 몸을 이상한 자세로 비틀 수 있도록 해주죠. 그들의 머리를 발 사이에 넣고 몸을 뒤로 눕혀 손을 바닥에 대고 온갖 종류의 다리 찢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가동성이 민감함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이 영역은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90%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고 10%만이 왼손잡이입니다. 네,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글쓰기, 그림 그리기를 포함한 모든 일을 양손으로 똑같이 잘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당연히 양손잡이들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7천만 명에 해당하죠. 여러분이 그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똑같은 문장을 양손으로 쓰거나 오른손으로 먼저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차이가 없다면 축하합니다. 그나저나 이 운동은 여러분이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뇌의 반구 균형을 잡는데 매우 좋습니다. 거울에 비추면 바로 보이도록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의 뉴런을 깨우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일어나 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기장에 쓰곤 했습니다. 그의 거울 글씨의 실제 용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잉크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에 비추면 바로 보이도록 글을 쓰는 건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 예보에 의존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계절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추위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들은 수영복만 입고 추위 속을 걸으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을 수 있고 강이나 얼음 구멍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재능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극심한 추위를 견디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몸을 길들입니다. 물론 그냥 멋있게 보이거나 그렇게 느끼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에는 혈액순환 개선, 집중력 증가, 전반적인 행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 속에서 몇 초 동안 맨발로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손바닥을 펴세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을 꼭 쥐세요. 이제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그리고 약지를 다른 방향으로 펴세요. 성공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음악가의 수질이 있어요. 손바닥의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간지럼을 태워도 간지럼을 타나요? 다른 사람이 간지럼 태우지 않는 한 보통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움직임을 감시하는 뇌의 손의 영역이 자신의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가 신경계의 다른 부분으로 신호를 보내서 이러한 감각을 상쇄시킵니다. 하지만 몇몇 희귀한 사람들은 실제로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뇌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감을 만지거나 두피 마사지기를 사용하면 신경이 흥분되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종이 한 장과 쓸 것을 준비하고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뻗고 발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발을 회전시키면서 종이 위나 공중에 숫자 6을 그려보세요. 이 일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뇌의 왼쪽 영역은 동시에 두 개의 반대되는 회전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모든 움직임을 같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처음 시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것을 해낼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숫자들을 써보면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유일하게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숫자는 0입니다. 전정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간단한 방법을 써보세요. 한 발로 서서 눈을 감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시도 중에 균형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전정계는 몸 전체에 걸쳐 많은 장기와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모두 함께 작동하면서 그것들은 몸이 다른 위치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뇌와 시각을 포함하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침묵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매일 사람들은 혀를 사용해서 다양한 맛을 인식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혀는 또한 많은 트릭을 위한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약 10% 사람들이 혀를 코끝에 댈 수 있어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혀를 가진 사람은 미국의 닉 스토벌입니다. 그의 혀 길이는 10.1cm입니다. 또한 27cm나 되는 혀로 인도 기네스북에 오른 또 한 명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와,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 콘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성인 남성의 평균 혀 길이는 약 8.5cm이고 여성의 평균 혀 길이는 7.9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 트릭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체리 줄기를 매듭으로 묶는 것은 파티에서 자주 하는 챌린지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올바르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알 글리니에키는 혀로 1분에 14개의 체리 줄기 매듭을 만들어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와, 만약 그 기록을 깨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고 4cm 정도의 긴 체리 줄기를 이용하세요. 이 방법에 관한 튜토리얼이 많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혀 옆면을 말아서 U자 모양으로 만드세요. 약 65에서 81%의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타고났으며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실제로 연습을 통해서 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케차리 무드라는 혀 끝을 입 안으로 말아 넣는 것을 가리키는 요가 용어입니다. 이상적으로 혀는 부드러운 입천장 위에 도달하고 비강의 시작 부분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 아사나는 마음과 몸을 상쾌하게 하고 갈증, 배고픔, 그리고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케차리 무드라를 하면서 잠드는 습관을 기른다면 자각몽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가 초보자들은 비강에 도달하기 위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즉시 할 수 있다면 행운아입니다. 의도적으로 귀를 흔들 수 있나요? 축하합니다. 지구상의 약 22%의 사람들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양쪽 귀를 동시에 움직이는 건 18%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 우리 조상들에게 귀 움직이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귀로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귀를 꿈틀거리게 하는 것을 담당하는 근육 집단을 이개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린 대부분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귀를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할 뿐이란 거죠. 안타깝지만 우린 여전히 개와 고양이들이 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귀를 실룩거리는 멋진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쌍둥이들조차도 혀 지문은 비슷하지 않아요. 혀는 항상 움직이지만 잘 지치지 않는 강한 근육입니다. 5천에서 10,000개의 미뢰가 있죠. 혀에 있는 이 작은 하얗고 분홍색의 돌기들은 미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 각각의 표면 조직 안에 미뢰 다발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도록 진화하면서 미뢰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신맛과 쓴맛을 느끼면 우리는 썩은 음식이나 독성이 든 식물을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혀의 뒷부분은 쓴맛을 낼 때 더 민감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삼키기 전에 뱉을 수 있게 되죠. 짠맛과 단맛은 음식의 영양이 풍부한지를 알려주고요.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뢰의 반을 잃게 됩니다. 네, 우리 혀는 꽤 멋진데 혀의 지문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생체 인증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각각은 서로 다른 독특한 혀 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비밀스러운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다면 혀를 숨기세요. 상상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한테 지문은 왜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수많은 다양한 이론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피부가 있으면 피부가 더 쉽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문은 우리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걸 막고 상처가 나는 것을 막고 촉감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독특한 지문을 가진 건 인간만이 아니에요. 코알라도 있어요. 약 7%의 사람들만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주로 입 왼쪽으로 음식을 씹는 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씹죠. 우린 매년 피부 세포 4kg을 잃어요.
걱정 마세요. 빠르게 교체되거든요. 매 15초마다 우린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포를 생산해요. 우리의 몸은 항상 재생하고 있고 일생 동안 피부를 수백 번 교체하죠. 네, 우리의 몸은 재생돼요. 이빨은 제외하고요. 자체 치유가 안 되는 유일한 신체 부위죠. 우린 상어의 이빨과 비슷한 치아를 갖고 있어요. 상어 이빨에도 상아질이라고 불리는 걸 갖고 있고 우리들 것만큼 강하죠. 물론 그게 더 날카롭고 더 크지만 그래도요. 치아는 인간 골격의 일부지만 뼈로 간주되진 않아요. 일생 중 약 38일을 이 닦는 데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너무 많이 닦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자연적인 에나멜을 닳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가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배는 다 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오른쪽이 더 커요. 왼쪽은 심장과 자리를 나눠 써야 하거든요. 딸꾹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포유류들이 가끔 겪는 일이에요. 찰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세웠었죠. 그는 68년 동안 딸꾹질을 멈추지 못했어요. 아마 아무도 그에게 설탕 먹는 팁을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몸에 규칙적으로 혈액을 전달받지 않는 곳이 하나 있어요. 각막이에요. 각막은 공기에서 산소를 바로 얻죠. 우리의 눈은 천만 가지의 다양한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눈이 뭔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은 하루에 약 10만 번 움직여요. 만약 다리 근육에 그와 똑같은 양의 일을 시키고 싶다면 엄청 오래 걸어야 할 거예요. 적어도 80km 정도는요. 우리 모두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볼 순 없어요. 우리 중 1%만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중 하나를 볼 수 있다고 반드시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친척이거나 적어도 아주 먼 조상이 같을 거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터키, 인도, 요르단,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에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들 모두 같은 눈 색깔의 유전자 배열을 갖고 있었어요. 이 특성은 약 10,000년 전 유전자 변이된 파란 눈의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믿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의 눈은 모두 다른 색조의 갈색이었어요.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다른 눈색을 가진 사람들보다 통증에 더 민감해요. 우린 1분 동안 약 20분 눈을 깜빡이는데 1년이면 1000만 번 이상 깜빡이는 거예요. 상어와 비슷한 곳은 눈도 포함돼요. 만일 눈의 일부가 손상되었다면 상어 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눈뜬 채로는 재채기를 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반사신경을 무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속눈썹은 자신의 삶이 따로 있어요. 한 개의 속눈썹은 빠지기 전까지 약 150일을 살죠. 우리 모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냉동식품 코너가 말도 안 되게 추울 때는 소름이 돋죠. 이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머리털이 곤두서면서 더 강해 보이게 해주거든요. 르렁 무섭죠?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뉴런을 갖고 있고 4테라바이트가 넘는 메모리 용량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 큰 거예요. 뇌는 폐가 들이쉬는 모든 산소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75% 이상으로요. 수분 유지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린 잠잘 때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뇌의 대부분 끊임없이 활동하는데 우린 단지 그 모든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 중에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건 인간뿐이에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그런 거죠. 얼굴이 빨개지면 배도 빨개진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정말 이상하죠? 손가락 관절을 구부릴 때 들리는 소리는 작은 가스 방울들이 빠져나오는 소리예요. 관절 사이에는 가스 주머니가 갇혀 있는데 이걸 들리면 터지는 소리를 내죠. 오, 정말 기분 좋아요. 우리가 인상을 쓸 때는 43개의 근육을 쓰지만 웃을 땐 17개만을 쓰죠.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근육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치즈! 평균적으로 사람은 일생 동안 약 33톤의 음식을 먹어요. 코끼리 6마리 정도죠. 우린 매일 약 11,000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시지만 동시에 들이쉬면서 내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려면 약 7분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등을 대고 자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랜디 가드너는 잠 안 자고 가장 길게 있는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그 당시는 1964년이었고 랜디는 11일 동안 깨어 있었어요. 총 264시간이었죠. 아마 꽤 시끄러운 이웃이 있었나 봐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은 턱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에요. 목이 마를 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수분 손실은 총 몸무게의 1%와 같다는 뜻이에요. 손실이 5% 이상이 되면 아마 기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몸의 뼈가 300개에서 206개로 변해요. 모든 뼈의 반 이상이 발, 발목, 손, 손목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뼈는 대퇴골이고 가장 작은 뼈는 등골이라고 불리는 고막 안에 있는 뼈예요. 코는 일족의 다양한 향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중에 5만 개를 기억할 수 있어요. 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후각이 뛰어나며 후각은 미각보다 10,000배 더 민감해요. 우리의 폐는 테니스 코트 전체 면적의 거의 맞먹는 표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롤러코스터 꼭대기를 넘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뭘까요? 그리고 목구멍으로 위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건 뭘까요? 뭐 안전벨트가 몸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지만 위, 내장, 그리고 더 작은 내장 기관들은 약간의 붕 뜬 시간을 보내게 돼요. 아무런 해가 되진 않지만 신경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해요. 진짜로 위장이 저 위에 목구멍까지 뛰었다고 생각하죠. 우린 아침에 키가 더 커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서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압축되거든요. 그러면 매일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키가 손톱만큼 짧아져요. 우리 몸에서 코와 귀는 절대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 중력 덕분이에요. 몸 안의 정맥과 동맥은 세계를 2바퀴 돌 정도로 충분히 길어요. 피는 몸무게의 약 8%를 차지해요. 음악을 들을 때 심장박동은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동기화된다고 하니 현명하게 선곡하세요. 피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관이에요. 총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하죠. 이거 봐요. TV 볼 때보다 잠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요. 그럼 TV가 켜져 있는 동안 자면 어떨까요? 네, 눈을 돌리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습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눈에는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주요 근육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근육도 사실 2개 더 있어요. 이 근육은 눈을 굴리거나 회전하도록 해주죠. 회전하는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면 눈은 거기에 맞춰 회전하게 될 거예요. 카메라에서 자동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안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시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머리를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면 눈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추상체가 3개 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약 100만 가지의 다양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테트라크로멧은 눈의 추상체가 4개 있기 때문에 자외선의 색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일시중지를 하고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죠. 몇 가지 색이 있는지 세보시겠어요? 39가지 색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색이 보였다면 아마 여러분도 테트라크로멧일 수 있어요. 박쥐나 돌고래 같은 몇몇 동물들은 반향 정의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를 플래시 음파 탐지라고 해요. 딸깍 소리를 사용하여 두뇌 영역에서 3D 이미지를 만들고 쉽게 공간을 탐색할 수 있죠. 더 많이 딸깍 소리를 내면 낼수록 방이나 공간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 장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음감은 놀라울 정도로 희귀합니다. 10,000명 중 1명도 되지 않아요. 절대 음감이란 모든 음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어떤 키인지를 즉시 맞출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아,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B플랫일 거예요. 천모 난생이 있는 사람들은 눈꺼풀 안쪽에서 2번째 속눈썹이 자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뻐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추가적인 속눈썹은 눈을 자극할 수 있고 빛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며 눈꺼풀이 찢어지거나 처지게 만들고 염증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레이저, 극저온 치료 같은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덜란드 건강 전문가 윰 호프는 호흡과 명상 같은 훈련으로 모든 종류의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극한의 온도에 적응하도록 몸을 단련했고 심지어 자신의 체온을 올리는 법도 익혔어요. 그리고 고도 변화에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훈련 방법과 엄격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덕분에 면역력도 향상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또는 그 이하로 잘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이상 현상 덕분이며 이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혀에는 약 10,000개의 미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미뢰를 가지고 있어요. 슈퍼 테이스터들이죠. 강력한 맛 인식 능력 때문에 오렌지, 딸기, 사탕처럼 달콤한 음식은 너무 달게 느껴지며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자몽, 커피와 같은 쓴 음식은 너무 강하게 느껴지죠. 좋을 것 같긴 한데 전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야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총 24개의 갈비뼈가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요. 그런데 25개의 갈비뼈를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드물게 존재하기는 해요. 약 2,000명 중 1명에게는 첫 번째 갈비뼈 바로 위에 여분의 갈비뼈인 경추갈비가 있어요. 쇄골 위쪽에 위치하며 꽤 얇아서 보통 눈에 띄지도 않죠. 점심은 언제 먹나요? 왠지 배가 고파지네요. 여러분의 배꼽은 작은 편일 거예요. 튀어나온 참외 배꼽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로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배꼽의 모양은 탯줄이 어떻게 잘렸는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배꼽 밑에는 지방이 약간 저장되는데 이로 인해 배꼽의 모양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 의사 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꼽 모양은 전적으로 유전에 달려 있으니까요. 만약 높은 고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언덕을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며칠만 기다리면 일이 수월해질 겁니다. 폐, 혈액세포, 몸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적응하며 소중한 산소를 더 오래 붙잡을 수 있게 변할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동안 적응한 몸은 지속되며 정상 고도로 돌아가면 곧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잠수를 하면 우리의 심박수는 떨어지고 산소 소비량도 낮아지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유 다이버들은 214m라는 기록을 세우며 폐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22분 이상 숨을 참았다고요. 아직 한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듯한 기억력이나 완벽한 기억력을 직관적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소리, 이미지 등 다양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수년 전에 본 달력의 날짜를 들으면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도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연습으로는 이런 기억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딘 카르네즈라는 울트라 마라톤 선수는 563km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았죠. 그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50일 연속으로 50개의 마라톤을 뛴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카르네즈는 뉴욕 마라톤을 단 3시간 만에 완주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달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침반이나 심지어는 별을 보지 않고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방향 감각은 뇌 후각 피질이라고 하는 뇌의 특정 부분에서 발산되는 신호의 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목 뒷부분과 팔뚝을 테이블 위에 놓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서로 만나게 해보세요. 팔뚝 가운데 근육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흔적이니까요. 더 이상 쓸모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잠깐, 제 얘기잖아요. 이 근육은 등반할 때 쓰던 오래된 근육이고 약 10%의 사람들에게는 이 근육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 귀를 꿈틀거릴 수 있다면 이는 외위 근육 덕분입니다. 귀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죠. 귀를 꿈틀거릴 수 없다고 해도 그 근육이 없지는 않아요. 다른 포유류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귀를 많이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포유류는 소리를 찾기 위해 귀를 완전히 돌릴 수도 있거든요. 개나 고양이를 관찰해보세요.
개의 세 번째 눈꺼풀은 처음 봤을 땐 약간 소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세 번째 눈꺼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셋째 눈꺼풀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눈 안쪽 구석의 작은 부분만을 덮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가끔은 정말 제대로 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눈물은 유익하거든요. 울 때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에 도움이 돼요. 또한 엔돌핀의 생성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의 천연 진통제나 마찬가지죠. 매는 2개월마다 새롭게 바뀝니다. 가는 6주마다 표피, 그러니까 피부는 매달 바뀌어요. 심지어 위벽도 며칠에 한 번씩 새롭게 바뀝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없다면 위산은 음식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 소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잡아먹히고 싶진 않겠죠? 인간의 폐에는 약 2,400km 길이의 기도가 있으며 이걸 땅에 깔아놓는다면 총 표면적은 약 70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실험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폐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덕분에 계속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분에 12에서 15회씩 숨을 쉽니다. 하루에 17,000회씩 숨을 쉬는 거죠. 왼쪽 폐는 큰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른쪽 폐보다 약간 작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은 일을 다한 우리의 발은 약해져서 자란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납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발이 더 넓고 길어지겠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발이나 발목이 쉽게 붓는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70에서 80세가 되면 발 사이즈는 딱 한 치수 정도가 올라갈 거예요. 맛은 먹거나 마시는 것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커피는 뜨거운 온도가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를 속이기 때문에 덜 쓴 것 같고 훨씬 더 맛있게 느껴져요. 차가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커피는 쓴맛을 감추고 보다 깔끔한 끝맛을 만들어줍니다. 상온의 커피는 쓴맛만 더 강해지기 때문에 향이 다르거나 맛없게 느껴질 거예요. 이를 너무 세게 닦는 건 흔한 습관이에요. 하지만 치아에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에나멜이 닳아서 맵고 차가운 음식에 민감해지게 될 거예요. 치아는 저절로 낫지 않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양치질을 천천히 하고 충분히 시간을 내서 2분 동안 이를 제대로 닦아주세요. 치실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품을 할 때마다 입과 혀의 근육을 사용하는데 입이 움직일 때 침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찌그러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린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작은 침줄기를 뱉어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게다가 30.48cm 이상 뻗어나갈 수 있어요. 대학교 때 그걸 마음대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단한 개인기였죠. 기본적으로 침은 여과된 혈액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혈액은 특수한 분비선과 피의 성질을 흡수하는 특별한 세포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런 다음 피는 침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만약 뇌가 USB 드라이브라면 정말 엄청날 거예요. 우리 뇌 용량은 10에서 100TB 정도거든요. 어떤 과학자들은 전체 용량이 2.5PB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멍멍이 간식 이름 같지 않나요? 2010년에 영문판 위키피디아 전체 용량을 계산했었지만 5.6TB에 불과했어요. 우리 몸의 열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을 때도 30분 안에 1.9L의 물을 끓일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우리의 뇌는 오직 10W의 전력만으로 초당 최대 1경계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약 1GW의 전력이 필요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최대 30만 채의 주택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죠. 여러분의 기억력은 몸의 위치에 의해 영향받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똑같이 손을 흔들면 떠올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뇌에는 수백만 개의 뉴런이 있고 모두 다 다릅니다. 이 뉴런들 사이의 연결 속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보다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경 자극은 전기의 속도에 비하면 매우 느립니다. 뉴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보다 더 느린
시속 432km까지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래도 뇌가 통증이나 간지럼 같은 것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꽤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뇌 자체는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뇌에는 신경말단이 없거든요.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전체 사람의 1%예요. 2%의 사람들만이 타고난 금발이에요. 네, 여러분이 본 이 머리색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염색한 거예요. 검은색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머리색입니다. 머리카락은 강할 뿐만 아니라 탄력도 있어요. 물에 젖었을 때는 약 30%까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의 평균 성장률은 1년에 15cm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80살이 될 때까지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는다면 머리카락은 1200cm까지 자랄 거예요. 대략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죠. 하지만 머리카락의 길이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닮았어요. 둘 다 윤활이 잘 되려면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은 기름이 필요하고 눈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눈물이 곳곳에 잘 퍼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000번 이상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눈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우린 1초에 5번 또는 그 이상을 깜빡일 수 있어요. 매 1분마다 눈을 깜빡이는데 약 6초를 소비합니다. 낮 동안 눈을 감는 것만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30분을 보내죠.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도 말이에요. 인체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눈의 각막입니다. 각막이 잘 작동하기 위해선 눈앞에 눈물과 액체만 있으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오직 인간만이 감정에 의해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슬퍼서 또는 기뻐서 우는 동물은 없거든요. 들어오는 빛을 제어하기 위해 동공은 좁아지고 팽창하죠. 만약 빛이 많다면 눈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좁히죠. 어둠 속에선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포착하기 위해 동공은 확장됩니다. 이제 다시 입으로 돌아가 볼까요? 혀에는 근육이 많아요.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입안에 사는 모든 박테리아 때문에 사람이 물면 거의 항상 감염이 되죠. 그런 의미로 우린 하이에나와 꽤 비슷합니다. 뼈는 매일 많이 쓸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어떤 뼈들은 몸무게의 2배, 심지어 3배까지의 무게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인상적이긴 하지만 치아는 훨씬 더 강하죠. 뭔가를 물었을 때 치아는 믿을 수 없는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90kg까지 말이죠. 근데 에나멜은 골격계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몸의 약 60%는 물이고 뼈에서도 물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뼈 질량의 약 2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방어자라고 불리는 우리 위 속 염산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얻게 되는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위도 이 산에 소화될 수 있지만 점막이 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비록 하루에 2번 이를 닦고 구강 세척하는 걸 잊지 않아도 입은 여전히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이 안에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좋은 소식은 이 박테리아들이 대부분 몸에 좋고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과 기린의 목은 비슷해요. 사람은 기린과 같은 양의 목 척추뼈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길이죠. 기린의 척추뼈 길이는 25cm입니다. 우리 척추는 최대 450kg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어른 얼룩말을 견딜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발 집에서 해보진 마세요. 어쨌든 얼룩말을 기르고 있진 않으시죠?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올리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11kg으로 확실히 얼룩말만큼은 아니지만 몸집 좋은 고양이 한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척추는 또 매우 유연해요. 이걸 구부릴 수 있으면 3분의 2의 완벽한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뱀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저녁 때보다 아침에 키가 더 커요. 잠자는 동안 더 이상 중력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의 척추가 늘어나기 때문에 키가 최대 1.26cm까지 늘어나죠. 하지만 낮에 다시 키가 작아지는 게 아쉽네요.
롤러코스터는 실제로 여러분의 장기를 이리저리 내던져요. 그래서 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실제로 여러분 몸 안에서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지문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혀 자국과 냄새 또한 고유하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냄새를 맡는다면 의심해봐도 됩니다. 만약 모든 혈관을 한 줄로 늘어뜨린다면 그거 정말 아플 것 같아요. 혈관을 쭉 잇는다면 지구를 2바퀴 반 이상 돌 거예요. 인상적이지만 여러분은 볼 수가 없겠죠. 혈관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잠든 동안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뇌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낮보다 밤에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면서 더 활성화되죠. 그러니 뇌에게 존경심을 가져주세요. 인간의 간은 신체에서 가장 바쁜 기관입니다. 500개 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과학자들도 그 모든 걸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졸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건 24시간 주기의 생기기능 주기가 깨어난 지 7시간 후에 낮잠을 자라고 요구하기 때문인데 점심 식사는 우리를 더 졸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치통과 두통은 3차 신경 덕분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경은 턱을 통해 바로 머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가 아플 때는 그 통증이 머리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요. 말 그대로 뭘 하든 칼로리가 떨어져요. 건강한 8시간의 수면은 예를 들어 800칼로리를 소모하죠. 그리고 먹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소모해요. 모든 포유동물들처럼 우리에겐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체 기능을 늦추거나 심지어 멈추는 잠수 반사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에는 심박수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20일 이상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10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면 몸이 단순히 기능을 멈추게 될 거예요. 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꿈의 90%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미쳐갈지 상상해보세요. 꿈의 색깔은 어릴 때 본 TV의 영향을 받아요. 만약 흑백 TV를 시청한 기성세대라면 단색 꿈을 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만약 컬러 텔레비전에 익숙하다면 꿈도 다채로울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10,000명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장기들이 보통 또는 관습적인 위치에서 거울에 비춘 듯이 있거나 반대로 되어 있어요. 즉 이들의 간은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 신장이 왼쪽 신장에 비해 약간 더 높이 있을 거예요. 신장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왼쪽 것이 오른쪽 것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간이 몸의 오른쪽에서 더 크기 때문이에요. 밝은색, 파란색 또는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두운 눈색을 가진 사람들보다 고통을 더 잘 참아요. 과학자들은 눈의 색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발의 길이는 팔뚝 길이와 비슷해요. 안 믿겨지나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장난이에요. 여기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는 상당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1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어요. 커다란 콜라 한 병에 해당하는 양초.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건 꽤 어려운데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치아로 먼저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칠면조가 통째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크기의 닭 한 마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위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아마도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사실 이 윗부분에 있어요. 갈비뼈 사이에 숨어 있죠. 과학자들은 결국 맹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맹장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무 껍질이 우리 일상 식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기관은 맹장뿐이 아닙니다. 사랑니도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사랑니는 우리 조상들이 치아를 잃었을 때 유용하게 쓰이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랑니를 뽑는 치료비만 들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은 털로 덮여 있어요. 비록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요. 배꼽에도 털이 자랍니다. 배꼽 털의 목적은 보풀을 잡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맞죠? 간은 개인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독소나 몸속에 있으면 안 되는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또한 간은 거의 파괴가 불가능하고 재생될 수 있어요. 몸의 약 43%만이 실제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에 사는 작은 생물에 속합니다. 미생물 세포 수보다 적긴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평균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이 점을 염두하면 우리 유전자는 몸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 사이가 될 거예요.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뇌는 때때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자는 동안 코는 확실히 푹 쉽니다. 놀랍게도 후각은 밤에 비활성화됩니다. 침실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코는 아마도 우리 몸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코가 없이는 음식 먹는 것조차 즐길 수 없을 거예요. 음식 맛을 보는 능력의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에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으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후각이 없다면 음식을 대부분 식감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양파는 아삭아삭한 사과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고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최근 연구는 우리가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먼 기억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여과시켜줍니다. 우리가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공기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식혀주고 필요하면 데워줍니다. 또한 코는 먼지를 제거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어요.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작아지는데요.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든 정신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단기간 기억력의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용량과는 비교가 안 돼요. 2005년형 전화기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는 거예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칠판과 비슷해요. 정보를 적을 수는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10개의 단어 목록을 써서 읽어달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단어를 기억합니다. 램, 즉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개를 쓰다듬는 것과 같은 거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가짜입니다. 중앙기억 장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항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뼈는 더 부서지기 쉽고 등뼈는 압축됩니다. 밤에 휴식을 취할 때 등뼈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저녁보다 아침에 키가 더 커지는 거예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평생 동안 2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캥거루나 고릴라도 2발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발을 사용합니다. 뼈도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가 혈류로 칼슘을 공급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나중을 위해서 뼈에 저장됩니다. 몸 안에는 이상한 뼈가 있어요. 팔꿈치 위쪽에 있는데 신경이 예민해서 부딪히면 짜릿하게 이상한 느낌이 나는 부위죠. 척골 끝이에요. 자라지 않는 유일한 뼈는 우리의 귀에 있습니다. 이 작은 뼈가 소리 진동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 과정을 이소골 연쇄라고 부릅니다. 이 청각뼈 중 하나인 등골은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입니다. 쌀 한 톨보다 더 작아요. 우리의 키와 몸매,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장소에 따라 다양하지만 인체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평야에서 산으로 이주한다면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결국 더 많은 적혈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더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더 해가 많이 나는 기후로 이주한다면 당연히 피부는 그에 적응하기 위해 더 어두운 색이 될 겁니다.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하지만 어느 순간 멈추는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재생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즉, 우리가 세포를 속여 타이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체지방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체지방은 단열재, 에너지 비축물, 충격 완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허리 부위로 모이는 이유는 내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주요 장기를 보호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닙니다. 사실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하악골, 즉 아래턱뼈는 주변의 뼈에 고정되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 부위입니다. 연결 조직과 근육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덕분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하악골 덕분에 음식을 저작할 수 있는데 그건 음식을 씹는다는 의미예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안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것을 담당하는 주 근육이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이 근육이 가장 튼튼해야 합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바로 측두근인데 관자놀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근육도 음식을 씹는 것을 돕습니다. 이제 두 개의 정말 빠른 근육을 소개합니다. 눈꺼풀을 감는 것을 조절하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반사작용은 번개처럼 빨라야 합니다. 이 근육은 눈꺼풀을 10분의 1초 안에 닫을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마디가 2개인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뒤로 굽을 수 있어요. 매우 이상해 보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은 없어요. 비록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엄지손가락에 이중관절이 있는 사람에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색깔은 이 세 가지 색상의 조합입니다. 사람마다 시력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몇 가지의 색을 구분하는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균 약 100만 가지 조합을 볼 수 있어요. 보이죠? 눈. 약 6%의 사람들이 눈알을 진동시키고 앞뒤로 빠르게 흔들 수 있어요. 눈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묘기 같은 거예요. 파티에서 잘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뼈는 매일 많이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여러분 몸무게의 2~3배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인상적이죠? 하지만 치아는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물면 이는 무려 90kg에 달하는 놀라운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에나멜은 여러분의 골격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위는 1.8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꽤 놀라운 용량을 갖고 있어요. 콜라 큰 병 하나의 양이죠. 음식은 내려가기 전에 이로 잘게 씹히기에 얼마나 많은 고체 음식을 뱃속에 넣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건 어려워요. 칠면조가 들어갈 공간은 분명 없을 테지만 적절한 크기의 치킨은 들어맞을 거예요. 손을 돌릴 때마다 안에 있는 뼈들이 실제로 교차해요. 손을 잡아서 확인해 보세요. 네, 별로 쓸모는 없죠. 이제 위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만약 배를 가리키고 있다면 죄송해요, 틀렸어요. 여기 윗부분 갈비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뼈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여러분의 몸은 약 60%가 물이라는 것 아시죠? 여기서 새로운 점은 여러분의 뼈도 이게 있다는 거죠. 인간 골 질량의 약 2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맹장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고 해요. 아무도 우리가 그게 사실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그게 우리 조상들이 먹던 나무 껍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해요. 그게 더 이상 우리 일상 식단이 아니니 맹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어느 정도 유사해요. 둘 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다양한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은 휘발유가 필요하고 눈에는 눈물이 필요해요. 잘 작동하기 위해선 눈물이 눈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을 2만 번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꺼풀은 일종의 압률이 닿게 같네요. 비록 우린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거의 털로 덮여 있어요. 심지어 배꼽에도 자라요. 이것의 목적은 보풀아기를 잡는 거예요. 인체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곳은 눈의 각막이에요. 대신에
눈물과 눈앞의 체액에 의해 공급을 받죠. 여러분에게 개인 보디가드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간은 독소와 원치 않은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경비원이에요. 또한 꽤 강하고 심지어 재생도 돼요. 얼굴이 빨개지면 체내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볼이 약간 붉어질 뿐만 아니라 위 안쪽도 붉어져요. 그건 거기에 혈관이 아주 많고 평소보다 피가 많으면 빨갛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43%만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과 다른 신체 부위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로 이루어졌어요. 비록 여러분의 세포가 미생물의 세포 수보다 적다 해도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한번 세봅시다. 먼저 해보세요. 위는 3, 4일에 한 번 위벽을 교체해요. 그건 위가 스스로를 잡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화산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자는 동안 확실히 쉬는 건 코예요. 자는 동안 고약한 냄새를 못 맡죠? 문제는 후각이 기본적으로 밤에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만약 침실에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난다 해도 여러분은 신경도 안 쓰게 될 거예요. 우린 사고로 플라스틱, 물건, 유리, 동전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체들을 소화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48시간 안에 소화관을 통과할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절 믿으세요. 시간 낭비 마시고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땡!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조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린 또 다른 무엇보다 그걸 더 잘 기억하고 심지어 냄새는 먼 기억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린 소량의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있지만 인간의 소화 시스템은 불을 싫어해요. 초식동물들은 생립과 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이빨과 여러 개의 위장을 갖고 있지만 우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섭섭해하지 마세요. 포유류 중에 인간만이 항상 2개의 뒷다리로 걸을 수 있고 평생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캥거루나 고릴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반대할 수 있지만 캥거루들은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들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의 도움을 받아요. 위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수비선수예요. 위에 있는 염산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함께 들어온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를 죽여요. 이 산은 위도 소화할 수 있지만 점막이 위를 보호해주죠. 체지방은 그냥 성가신 게 아니에요. 이건 단열재, 에너지 비축제 및 충격 흡수체죠. 몸은 지방 대부분을 허리 부분으로 보내는데 여러분의 내부 장기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을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2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는데 눈꺼풀 닫기를 조절해요. 이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이 근육들이 약 100m초 안에 눈을 감게 하죠. 이건 0.1초도 안 걸려요.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해요. 나머지 모든 건 이 3개를 조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시각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볼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 100만 정도 되죠. 하루에 2번 이를 닦아도 절대로 각을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입은 여전히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런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그 안에 살아요. 좋은 소식은 이 박테리아들 대부분이 몸에 좋고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2번째로 더러운 곳은 배꼽인데 아마도 제일 무시당하는 곳이기 때문일 거예요. 문제는 우린 태어나서 배꼽을 쓸 일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쓸쓸한 곳엔 온갖 세균, 땀, 먼지가 쌓여 있어요. 배꼽엔 2,3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있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강한 학수가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한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새끼손가락 덕분일걸요? 그냥 농담이에요. 어쨌든 새끼손가락이 제일 강한 손가락이에요. 이 겸손한 손가락은 여러분 손 힘의 50%를 담당해요. 그럼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은 엄지죠. 손 움직임의 40%를 혼자 차지해요. 자, 이렇게 아마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되겠네요. 또 겸손한 두 도우미는 여러분 몸무게의 약 49%를 지탱하는 발가락이에요. 만약 인간에게 발가락이 정말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믿지 마세요. 이것들은 걸을 때 밀어내는 주요 역할을 해요. 토마토는 사람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유전자 수가 아니라 유전자 연결의 복잡성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손톱은 우리가 무작위로 작은 물체를 잡고 스티커를 벗겨내는데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에요. 만약 누를 수 있는 단단한 구조가 없다면 무엇이건 얼마나 꽉 잡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머리색은 유전자에 의해 쉽게 설명되어져요. 자연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2%를 넘지 않아요. 그 다음은 금발로 약 3%죠.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다양한 갈색 색조들로 약 11%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주 어두운 갈색을 포함해 검은 머리예요. 네, 어느 정도 길면 머리카락이 더 이상 안 자라요.
머리카락은 보통 2년에서 7년 정도 자라기 때문에 보통 106cm를 넘지 않아요. 가장 긴 머리로 모든 기록을 깬 중국에서 온 이 여자에게 그 말을 해보세요. 2004년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는 5.6m였어요. 라푼젤, 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우리가 웃고 생각하고 뭔가를 보고 꿈을 꾸고 움직이고 몸으로 다른 활동을 할 때 작은 전기와 화학적 신호가 그 연결을 따라 뉴런들 사이로 흘러요. 우리의 뇌는 항상 활동하며 가끔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활발해요. 그래서 뉴런은 전 세계 모든 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만들고 보내줘. 바깥 어딘가에 앉아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다리에 있어요. 피부에 감각 뉴런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뇌로 메시지를 보내요. 시속 193km래요. 뇌는 그 곤충을 빠르게 떨쳐내기 위해 그 메시지를 다리로 되돌보내는데 이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요. 시속 320km죠. 발톱은 손톱보다 약 4배 느리게 자라요. 그건 우리가 발에 비해 손으로 더 많은 걸 하고 그 때문에 손톱에 더 많은 외상을 입혀서요. 오른손의 왼손과는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피부를 덮기 때문에 일어나요. 또 이것들의 다양성은 우리의 피부 두께, 습도, 온도, 질감 그리고 화학물질에 달려있는데 이게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사용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손톱과 털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졌는데 케라틴은 다른 동물들의 특정 신체 부위에서도 찾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예로 발톱, 발굽, 뿔, 양목, 털, 깃털, 부리, 거북이 등껍질, 호자의 가시가 있죠. 우리의 몸은 별가루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의 몸의 더 복잡한 요소들은 초신성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최초의 별들은 그저 함께 끌어당겨진 가스덩어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소 과정을 시작했어요. 이게 결국 중심의 핵반응을 일으켰어요. 빅뱅 직후에 그곳에 있었던 별들은 지금 우리 태양보다 50배 이상 컸어요. 그 안엔 원소를 만드는 끊임없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별들은 연료를 더 빨리 연소하고 있었죠. 인간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수십억 년 동안 그 별들 안에서 형성되었으니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일부가 불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멋지죠? 남성과 여성은 때때로 완전히 다른 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남자들은 화성에서 왔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고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체형과 크기, 다른 성격, 취향, 그리고 심지어 머리 색깔도 다 달라요. 분명히 경쟁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놀라운 존재죠.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남성의 경우 다른 행성에서 오지는 않았지만 남성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많은 신체 관련 사실들이 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준비하고 남성의 몸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살펴봅시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신체적 특징을 책임지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몸, 가슴, 얼굴에 두드러지게 더 많은 털이 거기에 포함되죠.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은 피부의 두께입니다. 말 그대로 피부가 더 두꺼워요. 더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덕분에 평균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의 피부보다 20%에서 25% 더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피라고 불리는 피부의 더 깊은 층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거친 질감에 더 단단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이 반드시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더 일관된 비율로 콜라겐 손실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젊었을 때는요. 콜라겐 손실은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집니다. 동시에 남성의 두꺼운 피부는 노화의 징후를 더 오래 막아줘요. 그래서 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여성들이 더 빨리 노화의 징후를 보이는 반면 남성들은 일단 신체적인 노화 과정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더 빨라지고 주름도 깊이 파입니다. 피부가 고무지우개 같다고 생각하세요. 피부가 두꺼울수록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마모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욱 두드러집니다. 피부 관리에 대한 현명한 접근은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규칙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가 조금 더운가요? 아마도 방의 온도를 놓고 친구나 가족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을 거예요. 에어컨 온도를 낮춰야 할지 높여야 할지 선풍기를 꺼야 할지 켜야 할지를 두고요. 대부분의 경우 방에 있는 남성들은 방이 조금 덥다고 느낄 거예요. 물론 만장일치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남성 피부의 추위를 감지하는 수용체는 약간 둔감합니다.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북극 한가운데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추위에 대한 내성이 확실히 더 높아요. 체온에 관해서는 순환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신부 체온이 더 높고 주위 온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감하지만 남성의 신부 체온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종종 잘 느끼지 못하죠.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는 실내 온도뿐만이 아닙니다. 자, 눈을 봅시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좁은 범위를 색을 구분해요. 그래서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여성들은 라벤더 파란색 같은 미묘한 차이를 감지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멀리 있는 움직이는 물체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색을 넘어서요. 연구에 따르면 성별 광학에서 이러한 차이의 생리적인 원인은 이번에도 역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각 피질에서 뉴런의 다른 조직을 이끌어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은 진화예요. 특히 수렵 채집자였던 우리 조상들이죠. 먼 곳의 먹잇감과 포식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남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들은 먹을 것을 찾고 모으기 위해 더 뚜렷한 근거리 시각적 팔레트를 발달시켰을 수 있어요. 요즘은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이 아니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을 멀리서도 발견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을 돕기 위해 남성들은 또한 더 큰 치아를 가지고 있어요. 치아에 관한 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관점의 차이겠지만 남성들이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직경이 넓고 날카로운 앞니와 송곳니에서 두드러져요. 이것은 전형적인 남성의 미소가 더 크고 더 널찍한 치아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해답 역시 진화 생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원시 조상들은 꽤 대립적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남성이 지배력을 확고히 해야 했다는 뜻이죠. 현대의 유인원과 마찬가지로 원시 조상 남성들은 상대 남성들을 위협하기 위해 송곳니를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이빨은 더 강한 체계의 표시였어요. 현대 남성들 사이에서 이런 행동을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더 큰 치아는 종종 남성성과 관련된 특징으로 여겨지는 더 넓은 턱선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커다랗고 흰 치아를 보이는 것은 종종 기쁨의 표시죠. 치즈. 큰 치아는 입과 관련된 유일한 남성적인 특성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잘 때 내기도 하는 별로 우아하지 못한 콧소리나 드르렁거리는 소음을 말하는 거예요. 코골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남성이 코를 고는 경우가 거의 2배 많습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의 남성이 습관적으로 코를 곤다고 해요. 이는 40%에 해당하고 여성의 경우는 24%입니다. 습관적인 코골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성 생물학이 이러한 통계의 주 원인입니다. 생물학적 설계상으로 대부분의 남성은 더 큰 상부기도와 더 낮게 매달린 후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 고는 소리가 증폭되는 목구멍의 뒷부분에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요. 남성들은 또한 복부지방이 더 많은 경향이 있는데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 가슴, 흉부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기도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서 코를 골게 될 위험을 증가시켜요. 비록 파트너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코골이는 무해합니다. 하지만 또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더 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깊은 목소리요. 이건 당연히 목과 관련이 있어요. 남성 후두의 더 큰 크기는 남성 몸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에 기여합니다. 목젖이죠. 목구멍에서 튀어나온 이 연골 덩어리는 후두가 그 뒤로 자라서 그것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평균보다 더 큰 후두를 가진 몇몇 여성들도 목젖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목소리에 남아 있습니다. 후두는 목소리를 만들어내요. 더 큰 후두는 진동이 울릴 수 있는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깊고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목젖의 크기는 뒤에 있는 후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목젖이 클수록 더 깊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목젖인 연골은 후두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요.
그 외에 개별적인 기능은 없어요. 목젖이 큰 사람과 뮤지컬 듀엣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거예요. 이왕 얼굴 주위로 올라간 김에 속눈썹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성들이 더 길고 두꺼운 속눈썹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속눈썹은 주로 다양한 요소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매력적인 얼굴 생김새로 여겨져요. 숙녀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번 라운드는 남성이 유리해요. 하지만 왜 남자들은 더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남성적인 특징의 대부분에 책임이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스토스테론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들은 몸의 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더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어요. 속눈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속눈썹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속눈썹은 보호장치의 한 형태입니다. 속눈썹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고 눈이 건조해지고 자극받는 것을 방지해요. 또한 먼지와 같은 해로운 공기 중의 입자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속눈썹은 멋과 기능을 결합한 우리 몸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예요. 모든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극적인 호르몬 변화가 여성에게 국한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때 몸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그에 대해 더욱 무지합니다. 월 단위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의 약 26%가 이러한 규칙적인 호르몬 변화를 경험해요. 생물학적 원인은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 증상은 현저하게 유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의 이유도 역시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1년 중 계절에 따라 급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변동이 일어날 때 피로, 경련, 민감성 증가, 짜증, 그리고 감정 변화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 변화라고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호르몬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때 서로를 더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이가 있어요. 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기운을 내려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어요. 여기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긴장한 것 같아요. 자신의 뺨을 때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우린 할 수 있어. 오랫동안 해왔잖아. 우리가 이길 거야. 그가 우리라고 한 건 다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마이크를 통해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전부 인간이 아니라 수십억 개 생명체의 무리예요. 이 남자,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43%만이 인간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57%는 미생물과 박테리아예요. 이제 그 남자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체중계에 올라보세요. 숫자가 보이죠? 반 이상을 빼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몸무게예요. 나머지는 모두 미세한 유기체입니다. 이건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몸이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피부가 맥동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미생물은 매우 작아서 움직임이 안 보여요. 둘째, 이 미생물 세계의 대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 있어요. 산소에 접근할 수 없는 곳, 우리 장 속이요. 그것에는 수십억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붐비겠죠? 그중 일부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과 물과 함께 유입됐어요. 인체 표면에 있는 모든 미생물은 환경에서 옵니다. 피부 구석구석은 미생물로 덮여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놈은 약 2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체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의 수는 약 200만 개에서 2천억 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이에요. 다행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미생물의 게놈은 우리 게놈을 보완해줍니다. 이러한 존재 모델은 의학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는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다른 미생물을 포함합니다. 모두 여러 종으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요. 어떤 미생물은 음식에서 비타민을 추출하는 역할을 해요. 다른 것들은 해가 되는 물질의 분해를 도와요. 또 어떤 종류는 위가 음식을 소화하도록 돕습니다. 별도의 그룹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질병, 기생충,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일부는 체중을 조절해요. 간단히 말해서 미생물은 우리 삶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돕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어요. 면역력을 손상시키거나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박테리아가 건강을 해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그걸 제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 미생물을 없애는 독이든 알약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복용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해로운 해충이 제거돼요. 질병은 유익한 미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이를 이용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 그룹을 알아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고 나서 어떤 미량 원소가 이 박테리아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지 알아냅니다. 이 비타민을 음식에 넣거나 이 미생물들이 함유된 알약을 먹어요. 결과적으로 근육은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어떤 미생물의 존재나 부족은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미생물 샘플은 건강 수준이나 질병의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유전공학의 도움뿐만 아니라 미생물 의학으로 건강을 향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미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비싸고 복잡한 유전자 변형보다 더 싸고 더 효율적이며 더 빨라요.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몇 가지 발견이 있었어요. 이전의 인류는 미생물이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해로운 세균들과 함께 좋은 세균들까지 제거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어요. 빅판다를 예로 들어볼게요. 피부 밑에 지방이 풍부한 잡식성 동물이에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아요. 먹이는 주로 열매와 대나무 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열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 잎만 먹고 삽니다. 대나무 잎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판다는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최근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냈어요. 이 모든 것은 독특한 체내 미생물 생태계 덕분입니다. 매년 겨울 많은 독특한 박테리아가 판다의 장에서 태어나요. 이 미생물은 대나무 잎에서 다른 것들보다 도움이 되는 물질을 더 잘 추출하고 합성하여 판다의 몸무게를 보존해요. 과학자들이 이 박테리아를 들쥐에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쥐가 훨씬 더 빨리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어요. 햄버거, 케이크, 그리고 다른 고칼로리 음식은 체중 증가에 기여하는 미생물 군집 발달을 돕습니다. 수백만 종의 미생물은 수백만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 기능은 모두 인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살을 빼거나 찌워야 할 때 이 미생물을 점심에 첨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숙면을 취하거나 졸음을 쫓고 싶나요? 수면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을 섭취해요. 뼈 조직을 강화하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박테리아는 우리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어요. 지구의 일부는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작은 유기체들은 끊임없이 증식해요. 여러분 키보드에도 엄청 많아요. 박테리아는 크기가 커지면 둘로 분열됩니다. 몇 분 후 이 2개는 증가하여 다시 분열해요. 4개의 미생물이 나타나고 각각 둘로 갈라져요. 박테리아 군집은 빠르게 성장해요. 이렇게 빠른 번식을 통해 하나의 미생물이 단 24시간 만에 1톤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5일 후면 박테리아는 모든 바다와 해양을 채울 거예요. 지구 전체 무게보다 더 나갈 거예요. 조건만 맞는다면 박테리아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통제 없이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완벽한 조건이란 건 없어요. 미생물이 증식하는 속도는 파괴되는 속도와 같아요. 건조함, 물, 빛, 고온, 가스, 습도 이 모든 현상이 미생물의 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동시에 미생물은 지구상 대부분의 화학 반응을 담당합니다. 땅 위에 버려진 사과가 세균과 박테리아 때문에 썩고 있어요. 미생물 때문에 빵에 곰팡이가 펴요. 하지만 미생물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다른 생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생물의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거대한 박테리아는 작은 박테리아를 흡수해요. 가시가 달린 미생물은 기다란 미생물을 물리쳐요. 박테리아에 침투하여 세포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작은 바이러스가 미생물 군집 전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강한 면역세포를 만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로봇을 닮은 생물도 있어요. 기계 다리가 달린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요. 이런 특이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100% 자연산이에요. 이것을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거죠. 박테리오파지는 통제되지 않는 미생물의 증식으로부터 지구를 추가적으로 보호해요. 일부 미생물은 증식할 때 부패 폐기물을 남겨요. 이 쓰레기는 인간에게 해롭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이 미생물과 싸우고 우리의 생명을 구합니다. 가장 멋진 점은 이 방어자들은 지구를 장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테리아만 공격하거든요. 매 초마다 수십억의 미생물이 수십억의 박테리오파지와 싸우고 있어요. 비디오 게임 같죠? 수정머리를 한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 위로 뛰어올라 안에 유전 코드를 주입합니다. 이 코드는 미생물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되는 분리 요소를 갖고 있어요. 내부로부터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나서 다음 박테리아로 이동해요. 손끝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엔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강자가 살아남으면 약자가 사라져요. 씻어내면 새로운 박테리아가 물과 함께 올 거예요.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면 새로운 세균이 손으로 전해져요. 그리고 전투가 다시 시작돼요. 손끝에서 말이죠. 몸 안에서는 몇몇 박테리아들이 해를 끼치려는 미생물들과 싸우며 우리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장에 있는 일부 미생물은 우리 기분 상태를 좌지우지해요. 또한 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생 박테리아도 있어요. 어떤 미생물은 동물과 곤충의 행동을 통제해요. 과학자들은 미생물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박테리아는 우리 세계의 지배자예요. 인간과 최초의 동물보다 훨씬 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여기 믿기 힘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위는 2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커다란 콜라 한 병이죠. 고체 형태의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치아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칠면조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는 안 되지만 웬만한 크기의 닭 한 마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위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아마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사실 위쪽 갈비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맹장이 결국에는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왜 맹장이 필요한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하는 걸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요. 물론 더 이상 나무 껍질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기관은 맹장뿐이 아니에요. 사랑니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네, 예전엔 우리 조상들이 다른 치아를 잃었을 때 유용했겠지만 요즘에는 사랑니를 빼는데 드는 비용만 들 뿐이에요. 비록 우리는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거의 털로 덮여 있어요. 배꼽에도 털이 있어요. 그 목적은 먼지를 가두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간은 독소와 몸 안에 원하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면서 개인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잘 파괴되지 않고 재생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43%만이 실제로 우리 자신이에요.
몸세포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차지합니다. 물론 몸세포가 미생물 세포보다 수가 적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걸 염두하면 유전자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가 될 거예요.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뇌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는 동안 코는 확실히 충분히 휴식을 취해요. 놀랍게도 후각은 밤에 비활성화돼요. 침실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도 전혀 모를 거예요. 코는 아마도 신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코가 없으면 음식을 먹는 게 전혀 즐겁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음식 맛의 약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입니다. 만약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는다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후각이 없다면 주로 식감으로 음식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양파나 사과가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그건 틀렸어요. 최근의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또한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멀고 먼 옛 기억까지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 맡기를 돕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정화해요.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습도를 더하고 식히고 필요하면 데워줘요. 또한 코는 먼지를 걸러내요. 나이가 들면 뇌는 점점 크기가 작아집니다.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정신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뇌는 단지 기억의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어요. 두뇌와 전화기 용량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형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단기 기억은 칠판처럼 기능해요. 몇 가지 정보를 적을 수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 본인의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단어 10개의 목록을 적어서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단어를 기억해요. 램, 즉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가짜예요. 중한 기억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믿도록 자신감을 주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항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몸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뼈가 더 잘 부서지고 등뼈가 눌려요. 밤에 쉴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뼈도 약간 이완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보다 키가 더 커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평생 2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캥거루나 고릴라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을 사용해요. 우리 뼈도 신진대사에 참여해요.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는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혈류로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 정반대로 작용하기도 해요.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뼈로 전해져서 나중을 위해 저장됩니다. 몸에서 유머 감각을 지닌 유일한 뼈는 위팔 안에 있어요. 유머러스라고 하는 상완골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라지 않는 유일한 뼈는 우리 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뼈들 덕분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리의 진동을 전달해주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이것을 이소골 연쇄라고 불러요. 이러한 청각뼈 중 하나인 등골은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입니다. 쌀 한 톨만 해요. 우리의 키, 몸의 모양,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살면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야에서 산악지대로 이사를 하면 결국에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빛이 잘 드는 기후로 이동한다면 피부색은 적응을 위해 더 짙어질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분열하지만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멈추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춰요. 그 말은 만약 세포를 속여서 타이머를 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체지방은 그저 성가신 존재가 아니에요. 단열재, 에너지 비축, 그리고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해요. 몸은 가장 많은 지방을 허리 부위로 보내요. 왜냐하면 내부 장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주요 장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합쳐진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악골, 즉 아래 턱은 주변의 뼈에 고정되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이에요. 연결 조직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것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이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가장 튼튼한 근육이어야 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아시죠? 관자놀이 위에 있는 측두근이요. 이 근육 또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두 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어요. 눈꺼풀 닫기를 조절하죠. 우리 눈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눈을 보호하는 반사작용은 번개처럼 빨라야 해요. 이 근육은 10분의 1초 안에 눈꺼풀을 닫을 수 있어요. 이중 관절 엄지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엄지를 뒤로 구부릴 수 있어요. 매우 특이하게 보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플 것 같지만 사실 엄지손가락 관절이 2개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현재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 3가지를 조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시력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보는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만 개의 조합이에요. 대단하죠? 각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각막은 바깥의 눈물에서 직접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각막과 눈 안쪽을 연결해주는 신경섬유로부터 되직한 수액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가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각막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줄어들었죠. 혈관이 없는 몸의 다른 부분은 손톱, 머리카락, 피부층, 치아 에나멜이 있어요. 운동 후에 땀에서 가끔 양파 냄새가 난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에는 2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분비선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한 피지를 만들어내요. 다른 종류의 땀샘은 훨씬 더 평범하죠.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운동을 한 후에는 이 땀샘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이 땀은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우리의 몸을 식혀줘요. 99%가 물이라 사실상 무취입니다. 적어도 모공에서 나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올 때까지는요. 하지만 인간의 피부에는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는 각질과 함께 땀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이때 나오는 부산물 중 특정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그 냄새를 맡으면 양파 냄새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달리기를 하러 갈 때, 특히 추운 날씨에 짧은 조깅을 할 때 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채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바깥 날씨가 좋고 따뜻하다면 침이 덜 나오게 될 거예요. 입으로 숨을 더 많이 쉬기 때문에 몸이 건조 효과를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몸이 장기적으로 탈수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침 생성을 줄여서 수분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의 강도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면 몸에서 특정한 유형의 단백질이 더 많이 분비되게 돼요.
이 단백질은 침을 더 끈적거리고 점성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후에 입이 훨씬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15초가 지난 세상을 봅니다. 즉, 뇌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약간이나마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뇌는 주변의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엄청난 양의 시각적 정보를 받죠. 수백만 가지의 색깔, 모양, 그리고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까지요. 뇌가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각의 세계는 시각, 빛 등 나머지 외부 요소들의 변화 때문에 항상 변하게 돼요. 또한 눈을 깜빡여야 하므로 시각적 정보도 바뀌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의 머리, 눈, 몸 전체가 항상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뇌는 환상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했어요. 자동으로 시각적 입력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시각 스냅샷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타임머신처럼 지난 15초 동안 어느 정도 주어진 순간에 본 것들의 평균을 인식하는 겁니다. 뇌는 여러 물체들을 모아 서로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거죠. 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세상은 움직임과 빛, 그림자의 끊임없는 변화로 아주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도 항상 환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뼈는 정말 튼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격계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는 치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인 에나멜 때문인데요. 에나멜은 치아 내부의 조직과 섬세한 신경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쉬고 소화를 하거나 숨을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하루에 350에서 450 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그미 마모색과 작은 나무 뒤지처럼 작은 포유동물 몇몇은 전체 신체 에너지와 같은 비율의 에너지를 뇌에 쏟습니다. 뇌가 연소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뉴런인 세포가 서로 소통하도록 돕는 데 쓰는 거예요. 뇌가 시냅스, 즉 특별한 세포 구조를 통해 화학적 신호를 전달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시냅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뇌로 보내겠죠. 우리의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특정 부위는 계속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정신적 업무를 했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건너뛰었다면 스도쿠라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드시나요? 가끔은 괜찮기도 하지만 자주 이렇게 먹으면 뇌가 얼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슬러시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것을 갑자기 마시거나 먹은 직후에 머리 앞이나 옆쪽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불편한 느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도 비슷한 통증을 겪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차가운 물질이 입천장 뒤쪽에 위치한 신경의 무리를 자극한다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입천장과 부비강의 혈관이 다시 팽창하기 전에 입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그나저나 이 통증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매달리거나 신음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오래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짧게 자도 괜찮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수면 부족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인구 중 약 1%가 이런 체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도 컨디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룻밤에 6시간씩 자도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 수면을 며칠 동안 지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통 3개의 원뿔체가 있습니다. 이 원뿔체 덕분에 초록, 빨강, 파랑의 스펙트럼에서 대략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드물게 눈에 4개의 원뿔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테트라크로멧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골격이 완전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는 최대 60%까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액은 장기, 근육,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도 있어요. 우리 몸속의 뼈는 거의 3분의 1이 물입니다. 인체 속에는 놀라운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어요. 혈관은 정말 작지만 혈관을 모두 펴서 일렬로 세운다면 엄청난 게 만들어질 거예요. 전체 혈관 네트워크의 길이는 약 96,000km가 될 거예요.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친척인 영장류가 왜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면에서 몸의 구조는 우리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의 근육 구조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족 영장류들은 인간보다 약 1.35배 더 강합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의 몸속 섬유는 조금 더 느슨하게 꼬여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육 섬유는 힘이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영장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냥과 같은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근육 덕분에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힘을 겨룬다면 우리가 질 겁니다. 웃음은 정말 번져나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강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뇌 활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웃음은 사회적 생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친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의 30배나 더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이론에서는 인간이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웃는 것을 볼 때 따라 웃는 것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방출됩니다. 엔돌핀은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웃음이 전염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자, 여러분도 발구명과 함께 하시고 더 많이 웃어보세요.